월세 10만 원 올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나가. 어떻게 저는 대처해야 될까요? 전화 오고 이럴 텐데. 씹으세요. 왜?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불법은 누가 저질렀는데? 오늘 이제 돈입만사의 변호사님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주변 친구들이 그러면 이것 좀 물어봐줘 하면서 많이 이제 의뢰를 했던 것이 중고 거래 사기. 안 오거나 딴 게 오거나 허접한 게 오거나 빈박스만 오거나. 안전하게 중고 거래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거래를 하실 때 그 닉네임의 그 사람이 어떤 물건을 올려놨는지를 반드시 스크린샷으로 기록을 남겨놓으셔야 되는 거. 어쨌든 이제 거래를 하시면서 대화가 오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네. 대화 내용도 반드시 캡처를 해놓거나 뭐 스크린샷을 찍어서 어떤 증거를 일단 남겨놓으시는 게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샷을 적극 활용해야 되겠네.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았다고 그런 것이 오히려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택배 발송 거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패킹을 하고서는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남겨놓으시고 택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추적이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까지 너무 깊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요, 만약에 제가 돈을 보냈는데 어쨌든 빈 박스만 오거나 안 왔어요. 네. 그렇게 하면 제가 뭐 어떻게 뭐 사기죄 이런 걸로 고소해서 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소송으로 간다 그랬을 때 속가는 보통 한 3천이 넘어가야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할 실익이 있다는데 3천만 원짜리 거래 안 없어요.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변호사 선임하기는 어려워요. 날개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변호사가 아닌 이상 선뜻 내가 무료로 해줄게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렇죠. 그러면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경찰서를 가는 방법이에요. 경찰서. 예. 근데 고소장 안 쓰시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로 고소장을 가름하는 내용의 고소를 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사기의 구성 요건에 맞게 진술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초경량 노트북을 판다고 얘기했고 그 사진을 나한테 보여줬다. 그리고 그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해서 내가 100만 원을 그 사람에게 입금을 했다. 그렇지. 그런데 내가 받은 노트북은 초경량이 아닌 킬로그램이었다 어. 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보여준 물건이 뭔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를 줬는지 그리고 정작 이 사람이 나한테 보낸 건 뭔지 이 세 가지만 지켜서 말씀을 경찰서에서 하시면 특별한 고소장 없이도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서도 그렇게도 할 수 되지 있다.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아끼는 방법이네요. 제 막간을 차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희 MZ세대는 돈이 없어요. 이거 아껴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되게 안타까워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냥 실제로 상담이 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계약 시 이거는 꼭 알아둬야지. 이 정도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입니다. 뭐 있을까요? 일단 전월세 계약을 하신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등기부 등본을 꼭 떼서 보셔야 됩니다. 꼭 확인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거 얻다 갔다 팔면 안 돼. 아니면 이거 얻다 갔다 전세 주면 안 돼라고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걸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걸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또 이제 영끌에서 이제 집을 살 경우에는 이게 은행집인 경우가 있잖아요. 창문만 제 은행집. 거고 나머지 다 은행 거 이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그 변제를 계속 안 하고 있으면 담보권을 실행을 하겠죠. 집의 가액이 만약에 1억인데 오케이.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8천만 원이 설정돼 있고 이 사람이 돈을 쌩 한 푼도 안 까봤다. 네. 그러면은 이 집을 팔아서 8천까지 은행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그걸 꼭 확인해야 된다. 네, 확인을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눈앞에서 뽑아달라고 해주세요. 가끔 왜? 이전에 뽑아준 거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꿀팁이다. 네. 그래서 그 자리 내가 보는 앞에서 지금 뽑아줘라고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이 권리관계가 또 뭐가 쌓여질 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도 반드시 해주셔야 나중에 우선권을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해두셔야 되는데 뭐 가끔 특히 오피스텔 임대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약간 내가 보증금 싸게 해줄게 확정일자 이런 거 안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리스크는 사실 2030 여러분들이 감내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지금 당장 살아야 될 집을 못 구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 저도 뭐 어떻게 좀 상황 봐서 좀 융통성 있게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받으셔야 마지노선의 보호는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변호사님. 세입자분들 이제 거주할 때 집에 보일러나 에어컨 이런 거 고장 날 때 주인 아주머니가 학생!
그거 그러면 학생이 쓰다가 뭐 좀 부주의도 있을 테니까 반반 합시다. 이런 집주인 있으시거든요. 있으시죠. 이거 그렇게 반반 해주면 되나요? 우리 판례는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어?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게 뭔 말이냐. 집을 처음 이 집을 계약하러 들어갔다고 칩시다. 따라다란따 하고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약간의 뭐 문고리가 조금 약간 삐그덕거리거나 약간 조명이 좀 나간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내가 부담하는 게 맞아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는데 욕조가 이렇게 깨져 있는 데가 어떻게 들어오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좀 굵직한 거는 임대인분이 해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1년 계약을 했어요? 한 달 반 전에 주인한테 연락이 와서 한 달 반이면 이제 만기야. 내가 이번에 월세 10만 원 올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나가.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저는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5% 이상 못 올린다인데 그보다 선행돼야 될 전제 조건이 계약 갱신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계약 갱신을 하는데도 저기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갱신을 안 해주고 그 대신 올릴래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먼저 아니야 나 일단 할래 라고 하고 나서 그러면 그게 5%야 아니냐 그걸 이제 따져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5%가 넘었어요. 상회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나 내던 월차를 계속 내세요. 그리고 버티세요. 근데 그럼 아줌마가 계속 막 전화 오고 이럴 텐데. 씹으세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불법은 누가 저질렀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그냥 5% 올리고 이렇게 되거나 죽어도 나를 내쫓으라고는 못해요. 다만 제가 월차임을 계속 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연체 차임이 발생하게 되면 연체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청구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이제 기존의 월차임을 계속 내시고 있으면 뭐 월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고 이 사람은 뭐 애달픈 게 접니까 임대인이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방금 얘기해 주신 거. 자, 그러면 조금 더 살벌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들 간에 돈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한동안 못 받다가 계속 희망의 끈을 갖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럴 때 저희 뭘 해야 되나요? 일단 한동안의 기준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면 일단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시효로 소멸했다고 하죠. 시효 소멸 들어봤다. 네, 소멸시효라고도 하고 다만 9년 10개월 차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2개월 내에 뭐 소장을 접수하던가 해야지 내가 이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보내라고 문자를 하는 걸 우리가 최고라고 해요. 법률 용어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최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내가 소장을 접수하면 처음 내가 최고한 날로부터 시효가 중단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9년 8개월 차에 내가 최고를 했다고 칩시다. 문자를 보냈어. 그러고 나서 4개월 뒤에 내가 소장을 접수하면 엄밀히 말하면 10년 2개월 만에 소장을 접수한 건데 9년 8개월 차에 시효가 중단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문자부터 보내세요. 근데 10년이 넘었다 마음 비우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일단은 하고 대여금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대여금, 그러니까 빌려줬다라는 거를 그렇죠. 이게 차용금이다, 즉 대여금이다라는 거는 대여해준 내가 입증을 해야 돼가지고 얼마를 빌려주면 되고 언제 갚을 건데 그리고 어디다 쓰려는 건데 요 세 가지만 카톡이나 음성 녹취나 남겨주세요. 세 가지입니다. 얼마를 빌려주고 언제 갚을 건데 그리고 그 돈 어디다 쓰려는 건데 차용 목적 어디다 쓸 건데까지도 물어봐야 돼요. 그게 있어야 이제 차용이라는 게 좀 더 디테일하니까. 오케이. 친한 친구 오히려 더 오래 가려면 세 가지 기억해서 차용증으로 남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실제로 이렇게 돈 안 갚은 건 때문에 변호사님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죠. 근데 그 금액이 애매해서. 애매하다는 거 그럼 어느 정도는 돼야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3,000은 넘어가야 선임의 실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 사람한테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그냥 가시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 네. 내가 돈 빌려준 친구한테 너 얼마 내놔라고 지급을 명령하는 거를 법원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이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좀 간결한 방법이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없이 그냥 본인이 이제 작성을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법원에다 이제 접수하시면 돼요. 간단한 방법이네요. 근데 변호사님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제가 소송 가야 되겠어요 해서 제가 이겼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진 측에서 저희 쪽
변호사비까지 다 뭐 내야 된다 이런 거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도전해볼 만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아시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조금만 더 디테일을 잡아드리자면 네. 법에서 정한 변호사 선임료의 상한선이 있어요. 아, 그래서 3천만 원은 300만 원이 나와요. 2천만 원은 200만 원이 나와요. 10%예요. 아. 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또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데 달라지는구나. 네, 조금 달라져요. 2천만 원을 만약에 저를 선임하셔서 제가 300에 진행을 한다. 그렇게 오케이. 되면은 2천만 원 다 받으셔도 또 어쨌든 마이너스 100은 100일 된다 그 말씀이시구나. 아,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자, 그러면요 변호사님 돈을 떼었어. 그래서 돈이 없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돈이 든대요. 아니 이거 정말 만신창이 아닙니까? 이럴 때 무료로 좀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을까요? 무료 법률 상담이 사실 변호사법으로 맡겨져 있어요. 몰랐어요. 한 5만 원이면은 그래도 뭐 유료 법률 상담 충분히 이용은 하실 수도 있고 오, 5만 원 같다고요? 5만 원이면 보통 한 30분에 5만 원 할 거예요. 아, 30분에 5만 원. 그 30분이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빨리 가요. 일목요연하게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진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시작할 것 같아. 대부분 그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15분 끝나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도 되겠네요. 이렇게. 아, 사실 그게 좋아요. 계약 날짜, 시간, 상대방 연락처, 상대방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녹취 자료나 뭐 카톡 자료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일 궁금해 하니까요. 미리 찾아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가시면 5만 원으로도 네. 끝낼 수 있답니다, 네. 여러분. 자, 그러면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내 돈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률 꿀팁이 있을까요? 저한테 항상 되게 큰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세상에 없는 것 3가지가 뭔 줄 아냐. 이거예요. 제가 진짜 좋은 투자 기회 알거든요. 이거 진짜 비밀이니까 저한테 1,0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할게요. 이거 아무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진짜 좋은 투자 기회였으면 이미 다 득달같이 들려갔을 거고 그렇게 비밀리에 할 거였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샤니쌤 이름만 올려주시면 제가 매달 200만 원씩 꽂아드릴게요. 라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아, 마지막 3번째는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들이 다 정답은 아닙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다. 항상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어쨌든 다 인간관계 하시면서 사시는 건데 이렇게 좀 마음을 서로 열어두시고 이렇게 정답을 찾아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다. 정답을 찾아 나가자. 와, 완전 명언이네요. 그렇게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MZ세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 그리고 정신적 자유, 그 마음이 편해야 되죠. 정신적 자유를 위한 우리 돈리맛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영상 오늘 너무 좋았죠? 좋아요 꾹꾹! 아직도 구독 안 하고 계신다면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플러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까지도 알려주신 우리 현민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